네, 그 연구 문제는 이것입니다.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으로 가능해진 새로운 지식과 정보 습득 체계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그 이제 큰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좀 제가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시스템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온라인 추천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검색 엔진의 그 검색 결과 혹은 연관 검색어나 추천 정보, 그다음에 의료 진단이나 법률적 판단을 보조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통번역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뭐 홍성욱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뭐 범죄자를 스팟을 하는 뭐 등등, 그러니까 페트롤을 어디로 가라 하는 것도 다 이제 추천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제 그 지식과 정보 습득 체계가 이제 변화하는 과정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것은 계층적인 지식 전달의 체계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하이퍼 링크가 있고, 저는 이제 그 다음은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하이퍼 리드라고 붙여보았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하자면 계층적 지식 전달 체계라는 것은 정보의 수요자가 지식과 정보를 찾아가고 지식과 정보가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전형적인 거는 이제 도서관의 책 배치입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도서관 카드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검색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사전에서도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으려면 시옷부터 이렇게 찾아서 시옷 찾고 사 찾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갑니다. 그게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지식을 우리가 분류하는 체계였고 도서관에 책을 갖다 놓는 방법이었고, 지금도 도서관에 책을 갖다 놓기는 일단 그렇게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이퍼링크 시대에는 여전히 정보의 수요자가 지식과 정보를 찾아가지만 정보가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서도 그냥 사랑 치면 바로 정의가 나오는 거지 내가 그걸 일일이 찾아갈 필요가 없고, 도서관에서도 그냥 로케이션만 알려주면 가면 되는 거고, 조금 더 좋은 도서관이라면 책은 그냥 알아서 쌓아놓고 그냥 이걸 찾아주세요. 그럼 기계가 가서 그냥 정해진 위치에서 찾아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보와 정보 사이의 내용적 관련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이퍼링크라는 거는 그냥 무슨 웹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밑줄 그어 있으면 거기 들어가면 바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쭉 뭘 찾아보면은 쭉 나오는데 거기 중간중간 이렇게 줄이 쳐 있고 거기에 누르면 바로 사실상 내가 방금 찾은 정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보로 이제 막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실은 남북 관계가 궁금해서 들어가는데 어느새 누군가 이혼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하이퍼링크의 그러니까 세계 평화로부터 남의 집 사생활로 그냥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링크가 이제 그런 링크의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이퍼링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청난 정보가 가용해진 상황에서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정보와 지식을 선택해서 제공하는 것이 이제 점점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고 싶은데 이걸 찾을 때 데이터 리트리버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 사랑을 찾고 싶다. 그럼 가서 바로 찾으면 되는데 뭐가 관련된 지식을 찾으려고 하면 어디 가서 범죄자를 잡아야 될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찾게 되고, 우리가 정확한 키워드를 모르는 상태에서 논문을 찾는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특정 논문을 찾아 들어가는 거는 금방 찾아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떤 주제에 대한 주제에 대한 논문을 찾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검색어로 들어가는데 검색의 결과가 쭉 나오는 걸 보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이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검색 엔진은 최대한 검색자가 마음에 들 만한 것을 골라서 이제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무가 됐고, 그걸로 이제 구글이 뜬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구글이 이렇게 잘 하게 된 게 이제 검색어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이퍼 리드의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 리드라고 제가 이제 이름 붙인 것은 뭐냐면 정보 수요자에게 단순히 어떤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그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보의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제 원할 것 같은 것을 이제 제공합니다. 옛날에 이제 좀 검색 엔진이 좀 더 그 프리미티브 할 때는 이 검색어를 친 사람들이 많이 클릭했던 것을 이제 제공을 해줬습니다. 보통 거북이라고 치면 사람들이 쭉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고르는데 과거에 사람들이 많이 골랐던 거를 이제 위로 올려주는 거죠. 과거에 클릭 수가 많은 거 올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점점 이게 이제 정교화되면서는 이제 뭐 맞춤형으로도 이제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검색자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 검색자 혹은 그 검색자가 속한 그룹에서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이 좋아할 만한 것을 이제 골라서 올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기록들이 쌓이고 정교한 통계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를 그냥 나열하고 쭉 나열한 다음에 그중에 고르세요 하는 게 아니라 위쪽에 무엇을 올려주는가 하는 것, 특정한 선택을 추천하고 정보 수요자를 이끌어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존에 가서 책 검색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아이디를 입력하고 들어가면은 최신 기술 철학책을 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있었어 이제 제가 이제 근데 거기에 이제 의존을 하다 보면 굳이 저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알아서 찾을 건 없고 그냥 기술 철학책은 그닥 많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제 구입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네. 네, 그래서 하이퍼 리드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정교해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추천된 정보와 지식을 거부할 명분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이퍼 리드 상황에서 정보의 수요자가 수동적인 위치에 이제 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이퍼 리드가 이제 몇 번 그 어떤 식으로 정보가 제공되는데 그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이제 그대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에 알파고가 오늘 뭐 알파고 이야기도 여러 번 했었는데 알파고가 이제 바둑을 처음 그 이세돌 구단이랑 둘 때 첫날은 좀 이상한 데다가 두면은 역시 프로그램은 안 되는군요. 뭐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해설하는 그 구단 아저씨들이 이제 막 이야기하는데 뭐 굉장히 프로그램 이상한 것 같다. 나는 이런 기보에서 이런 거 본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 지고 한 3국쯤 가니까 이제 알파고가 좀 이상한 데다가 두면은 알파 사범이 왜 여기다 두셨을까요?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알파고가 맞다는 걸 전제를 하고서 이제 그 바둑을 보고 자기가 모르면 자기 잘못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근데 그 중간에 자기가 직접 어떻게 판단할 능력을 스스로 부인하고 이제 거기를 이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이제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이제 나아가서 뭐 너무 많이 나가는 걸지도 모르지만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소비한 것을 내가 나의 과거 소비를 비추어서 이제 나한테 뭔가 제품을 제공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계속 의존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또 나의 과거가 될 테고 이제 이러니까 굉장히 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빅데이터의 수집과 가공은 점점 이 대규모가 돼서 대기업이나 국가가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관리하기가 점점 이제 어려워질 것입니다. 물론 이건 하이퍼링크에서도 어떤 기술 사용에 있어서의 권력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의 공급자가 있고 인터넷 서비스의 수요자가 있죠. 근데 하이퍼리드에서는 이게 조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서비스 그 인터넷망만 제공해 주는 정도에서 넘어서 그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는 그 주체가 있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우리 수요자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정보 및 지식과 관련한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들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이건 뭐 그냥 뻔한 이야기인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정보와 지식을 얼마만큼 편만하게 이제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일 테고 물론 당연히 거기에는 차등이 있는데 그 차등을 말하자면 뭐 당연히 대통령이 시민들보다 아는 게 더 많을 텐데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정보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명하게 그게 알려져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그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시민이 뽑기도 하면 이제 뽑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에게 그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합리적인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모두가 다 합리적은 아니라도 시민 전체가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충분한 정보를 받아야 되고 그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다수가 판단하면 그거는 맞을 가능성이 많고 또 특정 정보나 지식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결정이 내렸을 때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절차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제도의 전제로서 민주주의에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으로 결과하는 하이퍼리드는 여기에서의 약간의 편향성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이퍼리드 기술이 별다른 저항 없이 의사소통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이제 커집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이미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정보가 극단적으로 편향적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어떤 사람이 이제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또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의 생각들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피드백이 그런 식으로 오니까요. 얼마 전에 어떤 뭐 자주 들은 이야기인데 내 페이스북 상에서는 대통령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너무 당연했다.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 편이.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에서는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이제 추천이 되고 물론 내가 선택하기도 하지만 계속 비슷한 정보들이 나한테 오고 요즘 뭐 유튜브도 많이 본다고 하는데 신의 한 수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옆에 붙는 말하자면 추천하는 유튜브는 다 비슷비슷한 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고 그것만 들어도 하루가 다 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극단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한테 정보가 많이 제공되는 환경에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극단적인 정치적인 어떤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별다른 저항 없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커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이퍼리드라는 거는 내가 주어진 정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 정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세트를 이미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편향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제 결과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종속이 된다는 겁니다. 또 제가 다른 곳에서 쓴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번역입니다. 번역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고상하고 아름다운 문거를 번역을 잘 못한다고 이제 흔히들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플한 문장은 잘 번역하는데 뭐 셰익스피어는 번역을 잘 이제 못한다는 건데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번역할 때까지 인공지능을 자꾸 개발해서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것까지 번역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노력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인공지능이 번역을 잘하는 문장이 좋은 문장이라고 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문장이라는 거는 내가 아주 깔끔하게 써서 지금 정도의 번역기로 딱 돌려봤을 때 영어로 딱 나오고 그 영어를 다시 번역기로 돌리면 내가 아까 썼던 문장이 그대로 나온다면 그게 좋은 문장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굳이 문장을 이렇게 복잡하게 써야지. 그리고 그 복잡하게 난해하게 쓴 것을 인공지능이 그거를 번역해야 그게 좋은 인공지능 번역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 우리의 판단 자체를 거기에 이제 엮어서 가면 되는 거니까 기술이 꼭 우리를 따라서 사람하고 똑같이 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술하고 기술 지금 그러니까 기술에 비슷한 정도로 되면 되니까요. 네, 그 뭐 이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때는 이제 정보 제공자가 뭐 그 정보 제공자가 그게 알고리즘이 됐던 뭐 어떤 기업이 됐던 그 정보 제공자가 그다음에 좋은 의도가 있건 좋은 의도가 없건 수요자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음들을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자율성의 하이퍼 리드의 의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뭐 굳이 그 의존을 너무 그렇게 괴롭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라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조작 가능성, 하이퍼 리드의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 알파고가 두면 무조건 그걸 믿는 상황에서 누군가 그걸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또 뭐 방금 말씀드린 건데 정보의 완결성을 추구할 것인가? 정보의 지혜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변경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이제 물음들이 있습니다. 또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결정의 순환 문제,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또 몸으로 체득하여 내리는 판단을 인공지능이 온전히 모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윤리적 판단의 경우는 어떤 기준을 우선할 것인가, 그러니까 윤리적인 어떤 기준에 대해서도 그 판단을 이제 그 내리는데 그 내리는 그 판단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물음들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는 하이퍼 리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는 것은 뭐 알파고가 왜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이세돌을 이겼으니까 좋은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해보니까 참 잘했더라 이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결과가 좋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알파고를 만든 사람도 이세돌 구단을 이길 줄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이퍼 리드 기술과 민주주의가 공존하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들을 이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대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막 엄청난 대안은 아직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찾아보면 뭔가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일단은 이 하이퍼 리드 상황 지금 당장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것이 소비자가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나한테 옳은 것을 나한테 딱 맞는 것을 주는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이게 자칫 나를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자각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의 그 기술적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성욱 교수님도 이제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뭐 그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게 어떻게 짜여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설계에 대한 정책과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공지능의 그 결정 권한, 인공지능 어디까지 사용돼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이제 되고 있지만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의 추천 형식, 내용, 그다음에 그 알고리즘 자체의 그 설계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좀 부족한데 이게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